이번 시간에는 우리 객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객체라는 거는 데이터랑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 함수 이 두 가지를 이제 묶어 놓은 거 묶어서 캡슐화 해 놓은 그 하나의 소프트웨어 모듈을 보고 우리가 이제 객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도 하나의 객체고 자동차도 하나의 객체고 강아지다 아니면 고양이다 그런 것도 전부 다 이제 하나의 객체로 볼 수 있다라고 했죠. 그때 이 데이터라는 거는 개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정보로 속성이 됐든 상태가 됐든 분류가 됐든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들을 보고 우리가 데이터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함수다라고 하게 되면 이 함수는 이 객체가 수행하는 그런 기능으로 객체가 갖고 있는 그런 속성, 상태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보고 우리가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함수라는 거는 객체의 상태 같은 것들 있죠. 객체의 상태가 원래 데이터라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참조하거나 변경하는 수단, 그것을 보고 우리가 이제 함수라고 그렇게 이제 불러요. 요 데이터라는 거는 다른 말로 어트리뷰트, 속성이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상태, 아니면 변수, 상수, 자료구조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고요. 함수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메소드라고 그렇게 부르거나 아니면 행위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거나 아니면 서비스다, 동작이다, 연산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데이터랑 함수랑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캡슐화 해 놓은 거 그걸 보고 우리는 하나의 객체라고 하더라.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객체의 특성 좀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 객체의 특성이요. 특성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의 객체는 독립적으로 식별 가능한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라는 객체가 있었죠. 그 자동차는 전부 다 이제 사람들마다 전부 다 번호판으로 전부 다 이제 구별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객체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우리가 이제 상태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상태는 시간에 따라서 이제 변합니다. 그래서 자동차라는 거는 앞으로 전진도 하고 후진도 하고 그 다음에 정지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자동차는 정지를 한다, 이동한다 이런 상태가 이제 존재하는데, 정지를 해라, 이동해라 이거는 고정된 게 아니라 시간에 따라 계속해서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객체와 객체는 상호 연관성에 의한 그런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됩니다. 만약에 이제 불이 났어요. 불이 나게 되면 이제 소방차다, 구급차다, 경찰차다 해서 이런 차들이 긴밀하게 이제 협조를 해서 화재를 진압하고 환자를 이송하고 그리고 이제 교통 정리를 하고 이런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죠. 이런 걸 보고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객체가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의 집합을 행위라고 우리가 이제 부릅니다. 여기서 이제 메시지라는 거는 객체들 간에 상호작용할 때 그때 이제 사용되는 그런 수단인데, 객체한테 이제 어떤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는 그런 명령, 그런 요구사항,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이제 메시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객체가 반응할 수 있는 그 메시지의 집합을 우리는 행위라고 하더라. 이 객체는 행위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자동차에서는 우리가 이제 가속 페달을 밟을 수 있는 그런 행위가 있죠.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가속이 됐더라. 그런 이제 특징을 나타내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을 수도 있잖아요. 브레이크를 밟는 행위를 하게 되면 이제 어떤 특징이 나타난다? 감속하는 그런 특징이 나타나더라.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객체는 일정한 기억 장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가 한 대가 있을 때 이 자동차는 어딘가에 있죠. 어딘가 공간을 이제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를 주차장에다가 갖다 놓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내가 이제 차를 타고 이동하고 있어요. 그럼 내 자동차는 어디 위에 있어요? 도로 위에 있겠죠. 이런 식으로 물리적인 공간을 이제 점유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객체라는 거는 독립적으로 식별 가능한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건을 이제 우리가 상태라고 하는데, 이 상태는 어떻게 변한다? 시간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하더라. 그리고 객체와 객체는 상호 연관성에 의해서 뭐가 형성이 된다? 관계가 형성이 되더라. 그리고 객체가 이제 반응할 수 있는 그 메시지의 집합을 우리는 행위라고 하는 거고, 그 행위의 특징을 이제 나타낼 수도 있죠. 그리고 객체는 이제 일정한 기억 장소를 전부 다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객체의 특성이요. 그다음에 이제 객체의 이제 메소드는 다른 객체로부터 뭐를 받았을 때, 메시지를 받았을 때 정해진 기능을 수행한다.
이 메시지라는 게 객체에게 어떤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는 그 명령, 요구사항이라고 했어요. 그런 것들을 받았을 때 이제 정해진 기능을 이제 수행을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구조적 기법이 있고 그리고 객체 지향 기법이 있을 때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프로그램이라는 게 이제 바뀐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쓰던 이제 구조적 기법에서 사용하던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있고 객체 지향 기법에 이제 언어들이 있는데 이 객체 지향 기법에서 사용하는 그런 언어를 새롭게 이제 만들어낸 게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프로그래밍 언어들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변경을 시켜서 만들어 놓은 게 우리 객체 지향 기법 언어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하나 이제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데이터랑 이제 함수랑 이 두 가지만 묶어서 우리가 프로그램 그렇게 이제 불렀는데 객체 지향 기법에서는 데이터랑 함수랑 이제 묶어서 뭘로 만들었어요? 객체라는 걸로 만들었죠. 그리고 객체 지향 기법에서는 이런 객체들을 전부 다 이제 조립을 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객체 지향 기법에서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객체랑 이제 조립해 놓은 거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적 기법에서는 프로그램 하나 작성할 때 그냥 한 덩어리로 전부 다 이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이 객체 지향 기법에서는 하나의 기능을 하나의 객체로 만들고 또 다른 기능을 또 객체로 만들고 또 다른 기능을 또 객체로 만들고 전부 다 이제 잘라서 이제 우리가 객체라는 거를 만들어요. 만들어 놓고 그 객체를 이제 조립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능 단위로 그렇게 만약에 잘라서 객체라는 걸로 다 만들어 놨으면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도 우리가 이런 객체들, 내가 기존에 만들었던 그런 객체들을 전부 다 이제 가져다가 사용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객체 지향에서는 이런 용어가 되게 중요해요. 뭐 객체라는 말도 있고 그다음에 뭐 데이터다, 함수다 이런 데이터를 어트리뷰트, 상태, 변수, 상수, 자료 구조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는 거고 그리고 함수라는 거는 우리 메소드, 행위 그리고 서비스, 동작, 연산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를 가지고도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문제 푸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객체 지향에서는 우리가 용어 정리를 잘 해 두셔야 돼요. 용어가 이제 앞으로 나올 게 한두 개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많이 나오는데 이런 용어들의 뜻도 잘 모르는데 막 문제를 읽었어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문제 자체가. 해서 용어 정리 이제부터 잘 하고 지나가셔야 돼요.